제가 좀 마이크를 좀 건네드릴게요. 아들. 네, 이렇게 당신의 부탁을 보러 많은 분들이 부산국제영화제 찾아주셨는데요. 올해 또 한국 영화가 굉장히 강세로 보이는 부산국제영화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객분들께 인사를 좀 하도록 하죠. 네,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탁을 만든 이동훈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영화, 좋은 영화 많은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네, 옆에 효진 역을 맡으신 임수정 씨.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탁에서 효진 역을 연기한 임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아들이라고 해도 되겠죠? 네, 윤찬영 씨에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종욱 역을 맡은 윤찬영입니다. 네, 이상희 배우님,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미란 역할 맡은 이상희입니다. 사실 진짜 제가 이제 쉽지 않은 동거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상황이 과연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혹시 이 소재를 처음 접하실 때 어떻게 실제 케이스가 있었는지 어떻게 이 영화를 발전시키게 되셨는지 연출의 초기 단계를 좀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어떤 지점들을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네, 이야기의 시작점은 전 이야기보다 주제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에서 직접적인 연관은 아마도 장례식장이랑 비슷할 텐데 그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각자 슬퍼하는 애도의 방식이 다른데 슬퍼하는 각자의 슬퍼하는 정도를 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많이 울면 이렇게 많이 슬퍼하는구나. 그리고 대사에도 나오지만 슬퍼하지 않으면 너는 안 슬프냐, 혹은 반대로 또 잘 이겨내고 있구나 하는데 우리가 어떤 그런 각자 다른 애도의 방식을 지니는데 슬픔마저도 그렇게 평가하는 방식들,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있을 때 유가족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가족 내에서의 역할, 그 역할에 대해서 이제 먼저 생각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발전하겠습니다. 네, 옆에 임수정 씨 나와 계시는데요. 사실 엄마 임수정을 많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효진이라는 인물이 종욱이라는 사람을 받아들이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대사에 가지가지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효진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라가고 표현하시고 싶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시나리오를 봤을 때 과연 이 효진과 같은 입장이라면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당연히 해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사실 처음 종욱이를 집에 들이면서 같이 지내게 되면서 어떤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거나 거대한 큰 사건이 있다거나 계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효진의 일상으로 종욱이가 들어와서 같이 지내면서 또 서로의 일상을 같이 나누면서 조금씩 그 감정과 공감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서로를 이해하는 게 켜켜이 쌓여가는 그 시나리오에서의 장면들을 보면서 효진이가 그렇게 겪는 것처럼 저도 연기를 하면서 오히려 효진이를 더 이해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찬영군하고 연기를 하면서도 참 대면대면한 게 실제 화면에서 정말 그렇게 많이 담겼는데요. 억지로 막 빨리 친해지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오히려 자연스럽게. 캐릭터대로.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 안에서 하루하루 일상들을 나누면서 조금씩 투닥거리면서 그런 하루 매일매일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덧 남편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종욱이라는 또 하나의 어떤 인물이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인정이 되고. 그래서 이 친구를 오히려 더 애정이 가면서 또 효진이도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았을까라면서 오히려 저도 연기를 하면서 역으로 캐릭터에 조금 어려웠던 지점을 이해하고 더 마음을 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종욱과의 서로 그 교감이 일으키는 그 변화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그 어떻게 보면 파문을 일으키는 역할이고, 그리고 또 이제 스스로 이제 처음 먹었던 마음을 또 가지고 있다가 서서히 변해가는 그 과정을 연기를 해야 됐었는데 어렵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특히 또 임수정 씨와의 호흡은 또 어떠셨는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욱이가 되게 이제 되게 외롭게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종욱이랑 아는 사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효진의 집에 오게 됐을 때 낯선 장소에 낯선 사람하고 제 의사도 없이 같이 살게 되니까 되게 마음에 안 드셨나요?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좀 이렇게 낯설고 적응도 잘 안 되고 하다가 이제 점점 진실되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풀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욱이가 이제 엄마를 계속 찾으러 다니는데 이제 엄마라는 존재가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상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건데, 이제 종욱이는 그 엄마를 찾으려고 그 고생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엄마의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연기하신 임수정 씨와의 호흡은 어떠셨는지, 뭐 낯선 공간에 같이 있기 싫었다는 얘기를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아유, 종욱이가 처음에 조금 되게 낯설어 하다가 이제 같이 촬영도 하고 너무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또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그래서 연기하는 내내 뭔가 연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옆에 이상희 배우 나와 계시는데요. 사실 이 상황이 정말 갑갑한데 좀 약간 적재적소에서 진짜 좀 약간 가려운 데를 퍽퍽 문장으로 단어로 다 긁어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역할을 보면서.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아이를 새로 잉태하고 낳아서 키우는 엄마의 입장이기도 한 역할을 하셨는데 연기 캐릭터를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셨는지 굉장히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연기 변신. 이게 거의 99% 이상이 대본에 다 쓰여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히 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친구처럼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다행히 효진이가 네, 다행히 효진이가 실제로 이렇게 딱 나타났는데 너무 편하게 잘 대해줬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빨리 좀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그래서 즐겁게 재미있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배우분들의 말씀도 들어봤는데요. 사실 이 영화가 당신의 부탁이라는 제목이지만 영어로는 Mothers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들이라는 지금 무대에는 이제 2명의 엄마가 나와 있지만 이 영화에 다양한 엄마들의 선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양을 시키는 엄마, 또 입양을 하는 엄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식을 낳기 싫었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낳게 되고 자기 삶이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엄마, 다양한 엄마들이 나와 있는데 감독님께서는 이 엄마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떤 모습을 좀 담고 싶고 관객분들에게 어떤 선택을 좀 하게 만들고 싶으셨는지 그 얘기를 연출위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당신의 부탁이 좁게는 엄마, 모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모성에 대한 좀 신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타인에게도 자기 스스로에게도 모성이 뭔가 본능처럼 여겨지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모성이 본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사랑의 한 형태일 뿐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학습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뭐 각자 다른 이제 입장들을 지녔는데, 모성에 대해서 너무 신성시하다 보니까 스스로에게 또 모성에 대해서 강요하기도 하고 타인에게 강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혈육에게만 꼭 있어야 되는 사랑, 그렇게 이제 정의되는 것 같은데, 저는 좁게는 모성, 또 넓게는 가족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그런 정의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좀 문턱을 좀 낮춰보면 우리가 좀 살아가는데 덜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전 그런 의미에서 효진이 가장 좀 새로운 엄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면서 왜 나한테 새엄마라고 해, 쟤는 빨래도 자기 것만 하더라 이러면서 여러 가지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엄마의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려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임수정 씨께도 어떻게 좀 엄마를 해석하셨는지 그 얘기 좀 들어볼게요. 이 영화가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저도 제 출연을 하고 싶어 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는데요. 영화에서 많은 엄마가 나오고 또 저도 그 중에 하나의 어떤 엄마의 역할을 하게 됐고, 근데 이제 그 엄마라고 불리는 존재, 그리고 또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그 틀이 어떤 혈연 관계를 벗어나서 또 다른 관계들도 충분히 혈연의 가족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관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에 새로운 가족에 대한 어떤 제시 혹은 대안은 아니고 제시 그런 것들이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원래 이제 시나리오상에서도 그렇게 전형적인 감정들을 새 아들에게 주는 캐릭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저도 그 시나리오에 맞게 연기를 했지만요. 그래서 각각의 하나하나의 어떤 관계들을 떠나서, 정해져 있던 관계를 떠나서 각각의 어떤 그 인물들 간의 새로운 만남이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가까워지는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보이면 굳이 이것이 엄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이 둘이 이렇게 해서 새롭게 또 엄마와 아들처럼 정말 이제 정말 가족이 되어가는구나를 영화 속에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엄마에 대한 각자의 생각까지 좀 얘기를 제가 먼저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세요. 네. 이쪽 중간에 모자 쓰신 네 번째 줄. 손 한 번만 해라. 지금 못 찾으셨어요? 지금 모자 쓰신 관객분 손 드시지 않으셨어요? 모자를 만지신 건가? 네.
네, 저 뒤쪽으로 그러면 좀 갈게요. 네, 지금 검정색 티셔츠 입으신 분. 아, 예, 고맙습니다.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감독님이랑 배우분들께 다 질문이 있는데 감독님한테는 이제 효진이 육교를 건너는 장면이 2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육교를 건너가는 게 있고 건너오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배우분들한테는 감독님이 촬영하면서 혹시 뭐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나 아니면 좀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배우분들께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에피소드가 없나 본. 네, 감독님이 먼저 준비되셨대요. 네. 예, 그 육교시는 이 극 중에 시간이 좀 제법 길거든요. 그 종욱이 기준으로 중3에서 이제 고1이 되기까지 최소한 이제 1년 몇 개월의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그런 시간의 지남, 흐름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고 저는 영화가 끝나고 나서 효진과 종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문득문득 생각나는 영화가 됐으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각자 살아가는 이야기를 좀 보여주다 보면 뭔가 우리 사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모퉁이도 지나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뭐 이미지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촬영 때의 기억을 좀 떠올리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분 먼저 드릴까요? 이상희 배우 먼저 드릴까요? 네. 아드님 하시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 생각해봤었는데 친구 효진이가 진짜 이상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 영화상에서 청소하는 밀걸레질하는 거 그때 같이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얘가 오늘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냥 뭐라도 정신을 붙잡으려고 애는 쓰는데 평소 같지 않고 그런 기운이 이렇게 되게 느껴져서 그 순간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미란으로서도 그리고 그냥 저라는 사람으로서도 그 순간의 그 공기가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윤찬영 씨. 네. 저는 딱히 이렇게 생각나는 장면은 없는데요. 그냥 매 순간마다 행복하게 촬영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바른 대답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도 잘 키우셨네요. 함께했던 배우분들이 다 너무 그 시나리오에 나와 있던 캐릭터의 어떤 그 이상의 부분들을 해주셔서 같이 매번 다행히도 전 참 이 영화에서 종욱이와도 연기하고 뭐 이렇게 친구와도 연기하고 엄마랑도 연기하고 이렇게 다양한 관계 사람 인물들과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참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분들이 어떤 배우하고 연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특유의 공기, 현장의 공기가 달라지고 뭐 분위기가 달라지고 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면서 특히 또 그 종욱의 엄마를 찾아가서 그 절에서의 어떤 또 특유의 공기 또 함께 호흡하면서 배우분과 나눴던 얘기들이 참 인상적이었었고 그래서 저는 너무 이번 영화를 통해서 진짜 매 씬마다 배우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고민하고 또 감독님과 함께 진지하게 이렇게 뭐 고민해 보면서 찾아가면서 혹시 우리가 또 이 씬, 이 대사, 일상적인 대사 뒤에 또 숨겨져 있던 어떤 감정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재미도 느끼고 너무 즐거운 영화 작업을 한 기억이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네.
네, 어머니가 말씀을 더 잘하시네요. 네, 또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이쪽에서 무대에서 잘 안 보여요. 앞이 좀 손을 번쩍. 네, 이쪽 네 번째 줄.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영화 보면서 계속 한 가지 이제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았는데 아까 감독님하고 유수정 배우님께서 이제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종욱을 받아들이기로 했는지 그 관계가 그러니까 극중 인물 속의 어떤 과거의 어떤 어릴 때 엄마와의 관계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을 계속 해석해 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관계가 처음에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우리 사회의 어떤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내는데 대단히 큰 의미를 줄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임수정 배우님께서 이제 극중 캐릭터를 연구하시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또 다른 답변 생각이 있으시면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상희 배우님이 그 학원 강사 이렇게 연기해 주실 때 그 지랄이라는 말을 했을 때 예전에 똑같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예전에 학원 강사 선생님 생각이 났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전 작품도 좀 찾아보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막상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저는 생년기과라고 약간 생각했는데 또 약간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아서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좀 어떤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셨는지 뭐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네, 이상희 씨부터 그러면 드릴까요? 네. 그래서 질문이 그러니까 제가 정리가 좀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연기하실 때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셨는지 좀 궁금하고 네. 또 원래 좀 성격이나 뭐 예전에 해왔던 연기 같은 것들도 좀 궁금해요. 네. 그 성격은 기복이 있고요. 좀 편한 사람 앞에서는 좀 편하고 좀 불편한 사람 앞에서는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본이 워낙 되게 촘촘하게 세밀하게 되게 잘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대사도 다 대본에 있는 대사고 지랄은 욕이 아니야만 제가 실제로 찾아봤거든요. 지랄이 사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 지랄이 욕이 아닌 거 아셨어요? 그러고서 이거 첨언해도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좀 노력을 했던 부분은 밸런스였었는데 이렇게 너무 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었고 감독님께서 그리고 그렇다고 효진이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 가장 힘든 때나 이렇게 소갈이 할 때나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친구여야 되는데 그 효진의 고민이나 어떤 것을 너무 심각하게 제가 막 받아들이면 상대방이 말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 엄마한테 불필요한 염려가 걱정이 돼서 말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톤 조절이라고 해야 되나? 그 밸런스 조절을 잘 하고 싶었는데 그게 어떻게 잘 담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효진이랑 감독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종욱이를 효진의 일상으로 이렇게 훅 종욱이가 들어오는 게 영화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그렇게 그 과정을 친절하게 초반 부분에 설명해 주지 않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과도 굉장히 깊은 논의를 많이 나눴었어요. 자주. 어떤 감정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하는지 종욱이가 효진에게. 그러니까 영화 초반에 효진이를 보면은 남편과 사별 이후 또 어떤 친구와 함께 학원을 운영하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뭐 우울함을 갖고 있고 또 몸도 좀 아프고 의욕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그런 증상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증상에서 그 전형적인 우울증의 증상이라기보다는 그런 감정일 때는 또 즉흥적인 대사에도 있는데요. 친구의 너는 어쩌면 이렇게 즉흥적인 것도 둘이 똑같냐 이런 대사가 있는 것처럼 즉흥적으로 뭔가를 어떤 걸 턱하니 받아들이는 부분들도 어떤 하나의 그런 감정 심리 상태의 일부이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감독님과 나누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어떤 각오나 책임 없이 일단은 정말 종욱이가 이렇게 툭 데리고 온 거죠, 종욱이를.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냥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효진이는 종욱이를 그렇게 학교에서 데리고 왔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효진의 또 내면에는 또 어찌 보면 많이 외로움, 종욱이와는 또 다른 어떤 그 30대 혼자 지내는 여성으로서의 외로움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언뜻 잊었다 혹은 그냥 지나쳤다라고 생각했던 내 감정의 뒷부분인데 종욱이를 보면서 어떤 남편이 떠오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종욱을 그냥 보고서는 데려오지 않을 이유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네, 효진의 입장을 정말 차근차근 설명해 주신 임수정 배우 목소리로 들으니까 진짜 좋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요. 사실 이게 진짜 어려운 선택이고 진짜 의문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영화 속에서 그 대사가 생각나요. 상담사가 하던 얘기. 입양 좋은 집에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남들이 보면 이거 진짜 이 상황 잘 모를 것 같아요. 자기 일이 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걸 풀어나가야 될지 많은 선택과 고민을 하게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관객과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어떻게 좀 영화에 대해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셨나요? 네. 모쪼록 그러기를 바라며 또 이 영화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또 이렇게 공개가 됐지만 나중에 또 극장에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분과 또 이렇게 감독님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관객과에 대한 나눈 또 말씀 들으면서 이 자리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감독님 먼저? 네. 네, 시간 내주셔서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개봉하면 또 봐주세요. 네, 당신의 부탁이란 영화로 부산국제영화제 관객분들을 직접 뵐 수 있는 자리가 기회가 돼서 저도 오랜만에 무척 기쁘고요. 정말 즐거운 작업을 한 기억이 있고 나중에 또 개봉을 하게 되면 많은 관객분들과 또 만나뵐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입장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느낌이 다르고 이제 효진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느낌이 다르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도 되게 다 색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한 번만 보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애도의 과정이라는 거를 함부로 일반화시킬 수 없다고 처음에 감독님을 만나뵀을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 말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영화를 봤는데도 각자의 애도의 과정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각자의 순간들이 제게 또 다르게 와닿더라고요. 좋은 영화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되새겨보시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영화로 남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신 감독님, 배우분들 감사하고요. 같이 또 이렇게 끝까지 자리 지켜봐 주신 관객님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